아름다운 섬 제주도. 이런 아름다움에 푹 빠져서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여행 왔던 제주도이지만 이번 제주도 여행은 조금은 특별한 여행을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사실 이번 여행은 여태껏 내가 봐왔던 제주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를 것이다. 그동안 알고는 있었지만 또 굳이 마주하려고 하지 않았던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조금은 어두운 과거를 찾아다닐 예정이다. 지금 제주도에 가면 스탬프 투어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다크 투어, 리멤버 제주 4.3 스탬프 투어를 해볼 예정이다. 이 투어는 제2 스탬프 어플을 다운받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스탬프 투어이고 소소한 기념품도 나누어주고 있다. 이번 다크 투어의 첫 시작은 제주시에서 시작을 해본다.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제주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보았다. 첫 투어지는 제주 오라동 4.3길이다. 오라동은 4.3 사건의 비극을 촉발한 연미마을 방화 사건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당시 두 진영 간의 평화적인 해결책이 진행 중이었고 합의도 긍정적으로 도출되었다. 하지만 이 합의가 지켜지기 전에 이 방화 사건이 일어나면서 결국 제주도에는 4.3 사건이라는 큰 비극이 몰아치게 되었다고 한다. 오라동 4.3길 센터는 오라동의 4.3 관련 유적지를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 앞 안내판에도 주변에 어떠한 유적지가 있는지 상세히 나와 있다. 그리고 이번 투어의 첫 스탬프를 찍어본다. 첫 스탬프를 찍고 오라동 4.3길을 따라 조금 걸어보았다. 조금 걷다 보니 먼저 오라리 연미마을 4.3 성이 나왔다. 그리고 성벽 바로 앞에 연미마을 방화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이 있다. 이곳에서 일어났던 화재 사건으로 평화협상이 결렬되었고 제주도민들은 7년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한다. 다음날 여름 제주도의 날씨는 맑고 청량하다. 차를 타고 가면서 보이는 제주도의 풍경도 아름답고 평화롭기만 하다. 이런 평화로운 풍경 속에 조용히 침묵하듯 잊혀져 간 곳, 고늘동 잃어버린 마을터를 방문하였다. 이곳은 초토화 작전이 진행되던 1949년 1월 4일 마을 사람들이 학살되고 마을 전체가 불태워진 채 그 터만 남아있는 곳이다. 지금은 마을터 앞으로 아름다운 제주 올레길이 있어서 종종 이 앞으로 걷는 사람들이 보인다. 정말 슬프고 아픈 사연을 간직한 곳이지만 그에 무색하게 마을터 바로 앞에는 너무 아름다운 제주도의 바다가 있다. 이곳은 정말 아름다운 마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런 마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터만 남아서 이곳에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만 보여줄 뿐이다. 이후에 제주 4.3 사건을 조사한 중에 알아간 사실이지만 잃어버린 마을은 제주 곳곳에 많이 존재한다고 한다. 초토화 작전 때 토벌대에 의하여 중산간 마을들이 전부 불태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대부분의 마을들은 그 터조차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곳에도 유적지 바로 앞에 스탬프함이 있다. 너분숭이 기념관은 북총리 일대에서 일어난 북총리 학살 사건을 알리기 위한 곳이다. 기념관 내부는 북총리 학살 사건과 관련된 역사와 영상물 시청을 할 수 있다. 당시 여기 북총리도 4.3의 비극을 피해갈 수 없었고 마을 주민 3,400여 명을 기관총으로 학살을 자행했다고 한다. 기념관 바로 앞에는 너분숭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는 애기 무덤이 있다. 말 그대로 어린 아이들의 무덤으로 당시 학살된 어린 아이들을 임시로 안장해 놓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한다. 과연 이 어린 아이들이 좌익, 우익이라는 이념을 알고는 있었을까? 그냥 북촌이라는 아름다운 마을을 뛰어놀던 아무 죄 없던 아이들이었을 것이다. 이곳 스탬프도 찍으면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느낌이다. 이번 투어의 메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4.3 평화공원에 방문하였다. 이곳은 제주 4.3 사건에 대한 내용을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는 곳이다. 기념관 내부에는 일제강점기 시절의 제주의 상황부터 4.3 사건까지 이어지는 모든 내용을 볼 수 있는 관람관이 있다. 4.3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곳 평화공원은 꼭 방문해보길 권하고 싶다. 규모도 꽤 넓은 편이라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돌아보면 좋다. 위령탑 밖으로는 이렇게 4.3 사건 희생자분들의 이름과 나이, 희생당한 날짜와 함께 적혀있다. 80대 노인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이 학살극은 성별 나이를 따지지 않고 진행되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곳의 스탬프는 기념관 관람실 끝에 위치해 있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시작되고 그 여파가 제주도에까지 오게 된다.
예비검속. 북한에 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선별해서 걸러낸다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 예비검속으로 한림에 살던 사람들과 대정에 살던 사람들이 대량 학살되었는데 그 학살이 자행된 곳이 이곳 서달 오름 학살터이며 1950년 7월 16일, 8월 20일에 이곳에서 총 250여 명이 학살되었다. 두 개의 무릉덩이가 보이는데 이곳 능선 위에 사람들을 세워놓고 총으로 쏴서 아래에 있는 웅덩이에 떨어뜨렸다고 한다. 현장이 너무 잘 보존되어 있고 그 학살의 현장까지 잘 표시해 두어서 그런지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참혹하고 가혹했는지 알 수 있었다. 이곳의 스탬프함은 추모비 앞 계단 쪽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토벌대의 초토화 작전으로 살아가던 마을을 잃어버린 동광리 주민들이 2개월 동안 은신하던 동굴이다. 하지만 토벌대에게 위치가 발각되고 다들 한라산 쪽으로 도망가다가 다시 토벌대에 붙잡혀 영실 인근에서 총살되거나 전방폭포에서 집단 학살되었다고 한다. 제주도에는 이러한 크고 작은 동굴들이 많은데 그만큼 4.3과 관련된 동굴들이 많다. 하지만 동굴인 만큼 많은 인원들이 몰려 있었고 토벌대에 발각된 동굴들은 그만큼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절대로 동굴은 들어가지 말라 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전해진다. 이곳의 스탬프는 동굴 입구 쪽에 위치해 있다. 다랑시굴. 아마 제주 4.3 사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면 한 번은 들어보았을 법한 유적이다. 4.3 당시 하도리와 종달리 마을 사람들 11명이 이곳에 피신해 있다가 토벌대에게 발각되어서 학살된 장소이다. 1948년 12월에 이곳에서 학살이 일어나고 수십 년간 잊혀져 있다가 1991년 12월에 이곳이 발견되게 된다. 당시 이곳에는 11구의 백골 시신이 나란히 누운 상태로 발견되었다. 다랑시굴에 대한 이야기는 최정옥 어르신을 통해 전해지게 되었는데 토벌대가 다랑시굴에 숨어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고 총과 수류탄을 던지며 나오라고 협박하지만 다랑시굴에 숨어있던 사람들은 끝까지 굴 안에서 저항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자 토벌대는 굴 입구에 불을 질러 연기로 사람들을 질식사시킨다. 다랑시굴은 현재도 큰 돌로 막혀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내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사상기념관에 가면 다랑시굴 내부를 모형으로 자세히 만들어 놓았다. 사실 이곳은 유해가 수습된 후 급하게 돌과 콘크리트로 다시 봉인되었다. 최정옥 어르신은 이곳이 오픈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기억하고 지켰으면 하는 생각이셨다고 한다. 언제쯤 이 무거운 돌이 치워지고 다랑시굴이 다시 열릴 수 있을까? 하루빨리 다랑시굴 유족들의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총 13곳의 리멤버 제주 4.3 유적지를 전부 돌아보았다. 영상 길이 때문에 소개를 못했지만 이곳들도 제주 4.3에 있어서 전부 중요한 유적지였으며 제주 항일운동에 대한 역사를 알아가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제주를 떠나기 전 나는 마지막 한 곳을 더 방문하기로 하였다. 이곳은 제주공항이다. 이곳은 제주공항 이전에 정뜨르 비행장이라고 불리던 곳으로 이곳 역시 많은 제주도민들이 공항 풀밭에서 학살당한 장소이다. 1954년 금종령이 해제되고 나서도 수십 년간 4.3 사건은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못하는 단어였다. 그러다가 시대가 바뀌고 정부가 유해 발굴 사업을 진행하여 늦게나마 이곳에서 388구의 유해가 발굴되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제주공항에 4.3 관련한 어떠한 안내문이나 표지판도 없다는 것이다. 최소한 이곳이 4.3 관련 유적지라는 것을 알릴 만한 조그마한 표지판이라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주 4.3 기념관에는 백비라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큰 돌이 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제주 4.3 사건은 정확한 명칭이 아니라고 한다. 어떤 이들은 폭동이라고 불렀고 또 어떤 이들은 항쟁이라고 말한다. 이렇듯 제주 4.3 사건에는 아직 정확한 이름이 없다. 언젠가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완벽히 되고 정확한 명칭이 생겼을 때 이 백비에 그 이름을 새겨놓고 세울 것이라고 한다. 그때까지 이 큰 비석은 백비라는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새겨진 채 여기 누워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이기에 제주 4.3 사건은 끝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아직도 진행 중인 지금 우리의 역사이기도 하다. 언젠가 가까운 미래에 저 백비가 꼭 세워지길 바라본다. 그때까지 우리는 제주의 4월 3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다.